여보세요. 구인옥 씨, 제 어머니인데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말은 양동익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요양병원인데요. 지금 구인옥 씨가 위급하세요. 순간 양동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30년 전 가족을 버리고 공기철과 함께 도망갔다고 알려졌던 구인옥. 온정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구인옥과 공기철이 비슷한 시기 1995년 5월 무렵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된 구인옥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나 공기철 원장님이랑 바람난 거 아니에요. 그날 사고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30년 동안 굳어져 있던 소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철과 구인옥은 정말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고와 거짓말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인생을 빼앗긴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의 중심에는 뜻밖에도 늘선한 약국의 단골 손님, 미양이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구인옥이 사라진 그날, 공기철이 환자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던 그날, 미양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30년 동안 감춰졌던 그날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야, 양동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공정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양동익의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양동익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가빠졌고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정하나, 양동익은 한참이나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 찾았다. 공정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동익의 어머니 구인옥. 그 이름은 온정시장 사람들에게도 공정한에게도 너무 오래된 상처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말없이 사라진 여자. 그리고 공정한의 아버지 공기철과 함께 도망갔다고 소문난 여자. 그 소문 때문에 양선출은 평생 버림받은 남편처럼 살았고 양동익은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공정한 역시 그 이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구인옥이 사라진 날 무렵 자신의 아버지 공기철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온정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이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믿었습니다. 공정한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오해를 진실처럼 굳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동익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인옥을 찾았다고. 뭐라고? 구인옥 여사를 찾았다고? 공정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양동익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동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정한은 불안한 마음에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데? 양동익은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지금 위독하시다네. 뭐라고? 공정한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혹은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여겼던 구인옥이 갑자기 위독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말은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양동익은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양병원이래. 엄마가 거기 있었대. 그런데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응급실로 옮겨야 한대. 보호자를 찾아야 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공정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양병원, 위독, 보호자, 그 단어들이 이상하게 이어졌습니다. 만약 구인옥이 정말 공기철과 함께 도망가 행복하게 살았다면 왜 혼자 요양병원에 있었을까요? 왜 30년 동안 가족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철은 어디 있는 걸까요? 공정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희가 혹시 우리 아버지 얘기는 없었어? 양동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보다 더 불길했습니다. 없었어. 병원에서도 모른대. 엄마가 누구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혼자 지내던 사람처럼 기록돼 있대. 공정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의심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게 맞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3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30년 전 말없이 집을 나간 구인옥은 30년 만에 너무도 갑작스럽고 잔인한 방식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양동익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위독하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어쩌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공정한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 한성미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한성미는 공정한의 표정만 보고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공정한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미야, 일단 너만 알고 있어. 한성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데 그래? 공정한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익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인옥 여사를 찾았대. 뭐? 공정한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위독하신가 봐.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대. TV엔 나온 사람극장 방송을 보고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한 것 같대. 한성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가족들 버리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찾으셨대? 그리고 요양병원이라니 아버님이랑 같이 계신 거 아니었어? 공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한마디에 한성미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니라니? 공정한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구인옥 여사, 우리 아버지랑 지내고 있었던 게 아니래. 혼자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위독해지셔서 응급실로 가신 거래. 한성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도망갔다면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인옥이 혼자 요양병원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년 동안 당연한 진실처럼 여겼던 소문이 처음부터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정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 거지? 그럼 한성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공정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공기철이 자신을 찾지 말라는 연락을 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습을 감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찾지 말라고 연락했다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구인옥이 혼자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다는 것, 모든 것이 이상하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다가 아닐지도 몰라. 공정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 소식을 나선혜에게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나선혜는 공기철이 사라지던 날의 마지막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기철이 그날 환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말을 했던 사람도 바로 나선혜였습니다. 공정한과 한성미가 찾아가자 나선혜는 두 사람의 표정만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공정한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동익이한테 들었는데 구인옥 여사를 찾았대요. 나선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인옥이 혼자 있었다면 공기철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두 사람이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게 아니라면 1995년 5월 그날 두 사람은 왜 동시에 사라졌던 걸까? 나선혜는 오래전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네 아버지가 분명히 그랬어. 환자를 만나러 간다고. 급한 환자라고 했는데 그 시간 양동익은 응급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 하나만 열면 30년 동안 원망했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말해야 할지, 왜 우리를 버렸냐고 따져야 할지, 아니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만 환자분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양동익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만으로도 믿기지 않았는데 막상 만난 어머니는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동익은 천천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주 야윈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양동익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인옥이라는 것을요.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였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어린 아들을 버리고 공기철과 도망갔다고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온정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양동익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양선출이 술에 취해 홀로 앉아있던 밤마다 양동익은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구인옥은 행복하게 도망쳐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말라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주름과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떠돌다 겨우 생명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양동익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동익이에요. 엄마 아들 양동익. 그러나 구인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양동익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양동익 씨 되시죠? 양동익이 돌아보자 요양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오래된 작은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양동익입니다. 여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구인옥 씨가 늘 품고 계시던 겁니다. 이게 뭔데요? 노트입니다. 양동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트요? 요양병원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구인옥 씨는 평소에는 기억이 많이 흐리셨어요. 본인 이름도 제대로 말씀 못하실 때가 많았고요. 그런데 가끔씩 정신이 아주 또렷하게 돌아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언가를 급하게 적으셨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꼭 품에 안고 주무셨고 저희한테도 여러 번 부탁하셨어요. 양동익은 노트를 받아들지 못한 채 바라만 보았습니다. 무슨 부탁을요? 직원은 구인옥을 한번 돌아본 뒤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잘못되면 이 노트를 꼭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들 양동익에게 전해달라고요. 양동익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를 기억했단 말이에요? 항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면 아드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동익이, 선출씨, 그리고 직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양동익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공기철 원장님 이름도 부르셨어요. 양동익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도 양동익에게 상처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 아버지 양선출을 평생 무너뜨린 이름. 그런데 요양병원 직원은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구인옥 씨는 공기철 원장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나를 도우려 했어. 양동익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은 노트를 양동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구인옥 씨가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고, 공기철 원장님과 그런 사이도 아니라고요. 양동익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표지는 손때로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그 노트를 펼치기 전부터 이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는 무엇을 원망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그는 병원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또렷했고 어느 날은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어떤 이름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공기철 원장과 바람난 것이 아니다. 나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다. 1995년 5월 그날 사고가 있었다. 양동익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구인옥은 1995년 5월 무렵 친하게 지내던 동생을 만났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동생은 평소 구인옥에게 자주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며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구인옥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으면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빌려간 돈은 2번이 되고 2번은 3번이 되었습니다. 구인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 양선출은 당시 한의원에서 좋은 약재를 들여오려고 애쓰던 시기였습니다.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약을 쓰고 싶어 했지만 좋은 약재는 늘 비쌌습니다. 양선출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환자에게 쓸 약만큼은 아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구인옥은 남편이 돈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출 씨가 좋은 약재를 사려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했다. 내가 남몰래 빌려준 돈만 돌려받아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갔다. 양동익은 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 아이. 구인옥은 노트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한 사람처럼 한참 뒤에야 이름을 남겼습니다. 미양이. 양동익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노트에 따르면 그날 밤 구인옥은 어두운 골목에서 미양을 만났습니다. 구인옥은 최대한 좋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빌려간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니 조금씩이라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약재를 들여와야 하고 집안 형편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도 힘들다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구인옥을 몰아붙였습니다.
구인옥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자신만의 돈이 아니라 가족의 돈이었고 남편과 아들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언니는 내가 우스워? 내가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 미양아, 그런 말이 아니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 선출 씨가 지금 약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럼 언니 남편 힘든 건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해? 미양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구인옥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구인옥은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미양이 구인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양동익은 더 이상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문장은 더 흔들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부딪혔다. 차가운 바닥이었다. 소리가 멀어졌다. 미향이가 울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신고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그런데 곧 조용해졌다. 미양은 처음에는 겁을 먹었습니다. 구인옥이 움직이지 않자 정말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미양을 붙잡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자신이 구인옥을 다치게 한 것이 드러납니다. 빌린 돈 문제도 드러납니다. 자신이 거짓말하며 버텼던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미양의 눈에 공명정대한 의원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골목 끝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간 뒤 마침 공기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나선혜가 기억하던 공기철이 환자를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나갔던 그 전화. 공기철은 그 전화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구인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이 다쳤다는 말에 의사로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공기철이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쓰러진 사람이 구인옥이라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구인옥 씨? 공기철은 즉시 상태를 살폈습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고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공기철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양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빨리 신고하세요. 이분 병원 가야 합니다. 미양은 그제야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돈 문제도 밝혀질 것입니다. 구인옥이 깨어나면 모든 걸 말할 것입니다. 공기철은 이미 현장을 봤습니다. 이제 그도 입을 막아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노트 속 글씨는 여기서 더 거칠어졌습니다. 구인옥은 이 부분을 여러 번 쓰다 지운 듯 했습니다. 공 원장님은 나를 살리려고 했다.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었다. 미향이가 그 사람을 막았다.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뜰 수 없었다. 공 원장님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양동익은 노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30년 동안 공기철과 구인옥은 바람난 사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기철은 구인옥을 도우러 왔다가 사고에 휘말렸고 구인옥은 돈을 돌려받으려다 미양과의 다툼 끝에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양은 그날의 사고를 덮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인옥은 정신을 잃었고 공기철은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전한 증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양은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양동익은 노트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구인옥의 후회와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구인옥은 자신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양선출에게 돌아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동익이를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공정한이 찾아왔습니다. 양동익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노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그런 양동익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동희가 양동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하나, 우리 30년 동안 속은 것 같아. 공정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양동익은 말없이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적어둔 거야.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쓴 거래. 자기가 잘못되면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공정한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공기철 원장과 바람난 것이 아니다. 공정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한 줄만으로도 30년 동안 공정한을 짓눌러온 모든 소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 알고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구인옥과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구인옥을 발견했고 쓰러진 구인옥을 도우려다 함께 사고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구인옥이 남긴 노트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온정시장을 속여온 거짓 소문을 뒤집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철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양동익과 공정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의심은 단 한 사람, 미양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공기철을 숨기고 구인옥에게 바람난 여자라는 누명을 씌운 사람. 공기철을 30년 동안 숨겨온 미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